자, 2025년도에 이제 시즌 2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래저래 이제 우리 이미 하이스 아카데미 선생님들하고 또 이미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지난번 마지막 부모 교육을 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이 안내를 받는데, 일단 우리 하이스 아카데미 우리 선생님들 계속 또 시즌 2 우리 김주현 선생님하고 이세라 선생님 또 이제 또 나중에 이제 항상 늘 스탠바이 하고 있는 우리 천은총 선생님 그렇게 진행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월페아 어린이 월페아는 어 우리 이제 유미 선생님하고 우리 박수현 선생님 이렇게 맡아서 어린이 월페아를 또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은 조금 어린이 프로그램하고 조금 역할이 다른 게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어, 지금 뭐 아이들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우리가 준비 중에 있는데 멘토링 개념으로 가려고 합니다. 멘토링. 그래서 강의와 멘토링. 청소년은 일단 강의는 제가 진행을 좀 하고요. 교육은. 그리고 우리 조별로 소그룹별로 좀 세팅을 해서 좀 아이들의 어떤 삶이라든지 또 생각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같이 스며들 수 있도록 계속 멘토링, 코치가 되겠죠? 예, 그런 역할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또 좀 모집이 돼서 또 방학 때 같이 준비도 하려고 하고 일단 청소년은 우리 고선희 선생님이 같이 합류하시고 또 지금 또 지도자 과정 밟으신 분 중에 청소년 청소년을 너무나 사랑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이 괜히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한 분, 두 분 그렇게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미 제가 이제 여기는 내부자용이라서 이제 하이세아나 올페아는 크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어린이 교육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어, 왼쪽에 있는 성경과 역사 이 부분은 일단은 앞으로 이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부분이라서 이거 뭐 내년에 개설된다 이건 아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기독교 세계관, 네, 우리 생각부터 시작해서 리더십,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새로 온 학생들, 네, 무엇보다도 지금 중간에 들어온 아이들이 있죠. 중간에. 그래서 중간에 들어온 아이들이 다시 어, 또 3년 6학기 커리를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이제 돌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1학기 때 그 문제 없는 한 생각이 뭐예요 가지고 아이들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 성품, 미디어, 꿈, 공부, 리더십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3년 동안 했던 아이들 그 교육 과정을 다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일단 제 생각은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이긴 한데 어 기존에 이제 중간에 들어와서 아직 마무리 못한 친구들은 또 이 과정을 또 사실 그 친구들이 먼저 염두에 두고 다시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니까 중간에 들어온 아이들 또 시작해서 또 새로운 아이들도 모집하고 그래서 이제 김지원 선생님하고 또 이세라 선생님 일단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요 부분 새로 오신 분 계시긴 한데, 간략하게 설명만 좀 하면요.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죠. 그래서 생각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삶으로 가는 것이 성품이고, 그리고 요즘 시대가 이제 미디어 시대겠고, 문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디어와 문화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면서 어릴 때부터 분별력과 또 미디어 생활에 대한 부분을
가이드하는 것이 이제 미디어 세계관 학교가 되겠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 더더욱 지금 이 시대에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본이 되는 어른들이 정말 부족한데, 사실은 초등학교는 모델링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꿈을 꾸는 데 있어서 정말 믿음으로 또 기독교 세계관으로 꿈을 꾸었던 아, 8명의 인물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기독교 세계관적인 꿈을 꾸었고 또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를 정리하는 그런 꿈 세계관 학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우리 요 부분은 이제 월피하고 연결되는데, 어, 나니아 연대기의 사자마녀장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뭐, 기독교 세계관으로 독서하기, 인문고전 읽기, 이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공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요번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뭐 청지기 세계관 학교.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리더로서 살아가자. 이제 이게 사실 CTC의 지금까지 개발했던 중요한 가장 또 CTC의 대표적인 이제 커리큘럼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3년 동안 이걸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뭐 처음부터 그 매학기 이렇게 온라인 교육 우리 애들도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제가 어제 우리 교사회 했는데 애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애들도 고생했고 우리 또 부모님들도 옆에서 같이 함께 한다고 고생했고 또 우리 선생님들 오셨나? 김준 생 오셨네. 쉽지 않은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우리 참 선생님들 진짜 칭찬해 주고 싶은데 초지일관이에요. 초지일관. 예, 정말 어떨 때는 교사 마음이고 어떨 때는 부모 마음이고 또 요번 마지막 때는 이제 마지막 메시지 같은 느낌으로 항상 이제 요번 학기가 마지막이고 또 어제 그 생광열매반은 이제 수업이 고승희 선생님 하는 수업은 끝났기 때문에 어, 그냥 얼떨결에 아마 마지막 수업이 됐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담아서 그렇게 전달했다. 또 아이들이 또 힘들어도 또 아이들 또 세계관 공부를 통해서 무엇이 남는가 어제 참 이야기 들었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 6학기 요 내용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우리 일단은 최선을 다하자 생각했는데 좀 여기 한 텀이 잘 마무리돼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거의 이제 뭐 베테랑 선생님들이 되셔서 다시 이제 시즌 2를 진행을 하면은 또 새로운 우리 아이들은 이미 많이 준비돼서 이 코로나 시기나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래도 어린아이들도 줌 수업이 쉽진 않은데 잘 적응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정말 더 힘을 많이 얻었다는 피드백을 또 이제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요. 다시 이제 준비해서 김준 선생님과 이세라 선생님이 요 어린이 세관학교 교육과정을 진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그래서 이렇게 광고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 이제 오늘이나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당부 드리는 건 여기 우리 하이스 아카데미 우리 부모님들, 여기 오신 분들, 저하고 어,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들, 예, 주변에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여러분 자녀들 런 이미 이제 공부를 했지만 또 새로운 주변에 그런 필요를 느끼고 또 주변에 또 이런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아는 사람이 또 추천하고 광고하면은 또 신뢰도 가고 또 마음이 열리죠. 그래서
아이들 꼭 그렇게 공부 좀 해주시고 주변에 하여튼 SNS나 주변에 또 홍보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든 생각은 음, 우리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어릴 때부터 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 가능하시면 또 만약에 중간에 어릴 때 한 뭐 3학년이나 4학년 끝났다. 그러면 한 번 더 이렇게 반복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또 그러면 또 시간 내야 되고 또 비용을 내야 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미 어릴 때 한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복습을 하면 더 자익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일찍 끝낸 우리 아이들은 한 번 더 좀 시즌 2로 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아이스 아카데미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월페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유미 선생님과 박수현 선생님이 이제 맡아서 두 클래스를 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죠. 우리가 나니아 연대기를 계속 이제 방학 때 월페아로 공부를 했고, 또 제가 이제 커리큘럼들이 다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좀 가르치면 좋겠다. 제대로 차근차근. 우리가 하이스 아카데미 5학기 때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우리 아이들의 어떤 단계,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의 그 단계로 볼 때는 사실은 그 미취학이나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책이라든지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지금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지금 연구하는 분들이 또 그림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씩 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오시고 또 같이 이미 전문가 있는 분들이 또 연결되기 때문에 어제는 일기생 한 분이 그 지도자 과정 이수하신 일기생 한 분이 아마 우리 여기 사무교회 분들은 아실 건데 최준기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저기 책을 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래서 참 이런 정말 기쁘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또 세계관 공부도 했는데 그 꿈을 이루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또 그림책에 대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선생님도 있으면 같이 또 연구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일단 이제 내년에 우리 초등학교 월피아는 지금까지는 제가 음, CTC가 이미 이제 그 개발했던 그런 부분들 가지고 차근차근히 아이들과 같이 책을 어떤 뭔가 어떤 전체 커리큘럼을 가지고 공부를 한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한번 요 책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흔쾌히 또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정말 잘 따라왔죠. 매주 읽고 글 쓰고 또 토론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하여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들 이제 처음 만났을 때 그 글쓰기 하는 거와 또 나눔할 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수준이라 그럴까? 그 상황하고 야, 지금 한 1, 2년 지나면서 아이들 글 쓰는 거나 생각하는 걸 보면 아,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확연히 달라졌죠. 네. 그게 왜 그럴까요? 네. 교사가 좋아서 그렇다. 이러면 좀 또 그런 것 같고 꾸준히 하는 게 무시 못하는 게 꾸준히 이런 자리를 깔아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육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건 꾸준히 체계적으로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꾸준히 가랑비 옷주듯이. 그래서 매주 읽고 쓰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귀찮습니까? 재밌다는 애들이 있으면 진짜 그건 은사고 계속 거기에 주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계속 이야기하듯이 하이스 아카데미는 큰 그림을 그리고 세계관 교육이기 때문에 하이스 아카데미는 큰 그림을 그리고 바로 삶에 실천하는 부분에 초점이 있다면 제가 비유적으로 늘 이야기했다면 산 전체를 바라보는 일종 그래서 등산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월피아는 산속에 들어가서 예, 지나가니까 소나무 군이 있고 또 왼쪽에는 또 느티나무 군이 있고 이런 식으로요. 어, 자세히 바라보는 거죠.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야기만큼 좋은 세계관을 더 내면으로 깊숙이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으로 심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만큼 좋은 게 없다. 스토리텔링으로. 그래서 음, 나니아 연대기는 계속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고 이야기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책이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동양 신화나 다 공통점이 신화죠. 예, 나니아 연대기는 기독교 신화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신화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이죠. 그 신화 같은 걸 믿어. 과학의 반대말 이렇게 부정적인 게 있지만 이제 여러분 이 시대는 저는 신화의 시대고 앞으로 더 신화의 시대가 올 거라 생각해요. 그 뭔가 하면 과학을 벗어나는 더 뭐랄까요? 감정과 상상력과 심지어 영적인 부분까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원초적 이야기. 그래서 이 신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어떤 공부와 문화의 ABCD이다, 알파벳이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걸 공부하고 나면 생각하는 능력, 제일 중요한 건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또 뭐 특히 나니아 연대기는 보물과 같은 책인데 리더십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성품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고 성경적인 주제를 고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또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독서 교육이 아니고 이야기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게 올페아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이만큼 좋은 텍스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똑같은 방법으로요.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표현하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충전도는 표현하고 같은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서 예, 리터러시 훈련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학습이 되겠지만 학습적인 도움이 됩니다. 예,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는. 그런데 학습적인 게 목적이 아니고 학습을 잘하는 목적이 더 있죠. 더 큰 목적이. 그게 바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아마 또 스토리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에게도 재밌고 또 알찬 시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바람은 7권, 이 7권을 제대로 어, 아이들이 어릴 때 그냥 읽고 끝날 수도 있죠. 방학 때 7권 끝나면 되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이 하이스 아카데미 했던 것처럼 천천히 읽기로 각 챕터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이걸 생각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하나의 텍스트북처럼 그렇게 진행하고요. 그냥 요것만 제일 잘 소화하면 아이들이 일단 초등학교 한 10건데 요것만 잘 소화하면 어, 굉장히 나중에 살아가는데 또 문화를 이해하거나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능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제가 여기 요번에 그 실천 못했는데 또 제 아내가 하는 그 영어 클래스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월페아가 고전 읽기이기 때문에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 중에 원전으로 읽기 이런 게 있거든요. 원전. 그리고 원어로 읽기. 그러니까 이런 문학을, 이런 이야기를 다른 언어, 그 원어로 읽을 때에 더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영어 공부가 아니라 단순히 원어로 읽으면서 더 깊게 새겨질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들. 그래서 영어, 나니아 영어 또 병행하면서 같이 요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 우리 월파에서 했던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가 있죠. 네, 그래서 네 권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아이들과 함께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서 어떤 서양에서의 신화로부터 비롯되는 철학, 또
문화.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 특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적 상황이 어떠한가. 어,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을 잘 담아낸 책이라면 나니아 연대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냥 비기독교적인 책이다라고 그냥 폄하할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하면서 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람에 대한 이해, 예. 특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이해와 긍휼함을 좀 연민을 가질 수 있는, 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느끼는 허무함, 절망 이런 것들을 좀 애들이 어릴 때부터 좀 경험하면 좋겠다, 느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을 볼 때, 제가 참 뭐 대표적인 사람도 아닌데 제가 요즘 한국 교회란 말 쓰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뭔가 한국 교회 큰 역할은 이게 아니고, 자꾸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또 이렇게 다음 세대를 바라보니까 결국 교회가 잘 회복돼야 되는데 교회의 현실들이 더더욱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다만 우리 어떤 기독교의 현실이나 이런 걸 볼 때요, 어, 어중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자는 열매로서 사람의 냄새가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냄새.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뜨거울수록 사람의 냄새가 아니고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한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게 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악하고 사탄의 자녀들이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신앙인들, 종교인들, 열심인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동시에 그 뜻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웃에 대한,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사람에 대한 어떤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 결국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사랑할수록 사람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좀 우리 CTC의 교육에 함께하는 우리 학부모, 우리 부모 선생님들의 같은 마음이 되면 좋겠어요. 두 가지죠. 이 혼란한 시대에 참된 기준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하이스 아카데미와 월페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기준만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나는 잘 사는데 다른 사람 못 산다, 그런 묘한 교만에 빠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기준을 아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 애통함, 연민, 이런 게 사실 느껴져야 된다.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을 이해하는 좋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리고 이걸 공부할 때 나중에 철학을 공부하거나 역사를 공부하거나 특히 서양 문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 ABC, 알파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페아는 이야기 세계에 푹 빠지는데 가장 기본적인, 앞으로 찐 공부, 생각하는 능력,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 삶으로 변화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가장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교육 과정이 바로 이 신화에 대한 부분이고, 이건 CTC가 이제 가장 중점을 두는 이제 월페아의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하이세 아카데미의 에, 두 가지 기둥이 되겠죠. 한 기둥은 하이세 아카데미고 또 다른 기둥은
이제 월폐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다 말씀드리고요. 동양 신화를 좀 더 가르치고 싶긴 한데요. 예, 또 이게 우리가 뭐 벌써 이렇게 매 학기 하면 12번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는 제가 12번을 꼭 참석해라. 뭐 그러면 제일 좋겠는데, 그거보다도 그때그때 한번 일단 해보자. 일단 해보고, 또 새로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또 상황 안 돼서 스탑되는 애들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제 바람은 꾸준히 같이 가면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 공부 과정을 한번 열어보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계속 의논해서 또 선생님들 피드백 있으면 또 조율해서 그렇게 좀 생각도 해보고요. 일단 동양 신화를 이렇게 꼽는 건 그리스 로마 신화만 늘 강조가 되고 동양 신화에 대한 게 많이 소외가 됐는데,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동양 사람이죠. 그 동양에 대한 동양 사람인데 동양에 대한 이해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어,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럼 익숙한 듯 하면서도 신선해요. 그런데 너무 또 달라요. 이게 서양에 대한 것과 동양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와는 다른 익숙한 듯 하면서도 신선한 새로운 세계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못지않게 쌍벽을 이루는 그런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동양 신화인데, 자, 이 부분은 우리의 뿌리를 잘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중국과 일본까지요.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이걸 공부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중학교 때나 제가 이제 하나 넣었는데 서유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읽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화는 ABCD예요. 알파벳. 그래서 어떤 건 철학이든 문화든 역사든 그걸 공부할 수 있는 출발이다. 어, 그리고 동양 신화의 앞으로의 가치는요. 저는 이제 확신하는 건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서양은 아, 여러분 이미 한계에 도달했어요. 예.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이유는 다 비판적인 부분입니다. 사회 현상을 바라고 비판적인 부분이지 대안을 제시하는 원동력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선각자들, 사상가들은 동양을 주목하죠. 그냥 문화 컨텐츠 차원이 아니고 동양의 지금까지 무시하거나 간과했던 동양의 철학과 사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양은 인간 중심이고요. 모든 걸 대상화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게 서양의 사고방식의 발전이었고, 그 열매가 사실은 제국주의 같은 거죠. 지금도 그런 거예요. 기술을 발전시켜서 세상을 지배한다, 힘을 가진다. 그래서 특히 미국이 제일 주력하는 게 뭡니까? 미국이 뭐 반도체 뺏어가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투자하는 게 AI죠. AI.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을 가져야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새로운 세상이 올 거예요. 이제 아마 국가도 여전히 중요하겠지만 국가를 넘어서는 힘.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냥 그게 허투루 보이지 않는데 요번에 트럼프가 다시 당선이 됐죠. 예, 참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는 좀 불안에 떨고 있고요. 불확실성에 살고 있는데 그 요번에 트럼프가 되면서 대두됐던 인물이 그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스페이스 X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가장 최첨단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뭐 화성에 기지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요번에 트럼프 당선됐는데 큰 역할을 했죠. 저는 이게 그냥 겉으로 보이지 않고 제가 늘 한 번씩 이야기했던 테크노크라시, 이제는 기술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런 쪽으로 간다. 정치를 넘어서서. 좀 근데 저는 더 무서워요. 그런 부분에서. 기술자가 윤리와 철학을 가진 사람이면, 인류애를 가진 사람이면 또 나을지 몰라도 그 건강치 못한 세계관을 가지고 지배자가 된다면 더 전 세계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그런 걸 보여주는 영화가 설국열차 보시겠죠. 그래서 인류를 살리되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급이 나눠지고 결국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그 기차를 만들고 엔진을 관리하는 과학자, 기술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 지배자가 되는 데 있어서 다 파괴하고요. 지배하려고 하는 게 서양이에요. 근데 동양은 원래부터 뭐예요? 조화입니다, 조화. 자연과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기독교 세계관은 아니에요. 어쩌면 생태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동양 사상과 어울리는데요. 인간이 자연의 일부가 된다.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감독은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 동양 신화를 보면서 우리가 이 조화로움이 있다는 거, 연결돼 있다는 거, 이거는 배워야 되고, 다만 그 궁극적인 근원이나 바로 이것의 주인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건 동양 사상을 넘어서야 되는 건데.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 동양 신화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소개하고 다음에 이제 제가 전체 흐름 커리큘럼을 만들기도 하지만 일단은 어, 체계적인 커리큘럼 외에 어, 좀 특별한 주제들을 가지고 적절할 때 한 번씩 또 방학 때나 캠프를 하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더 보완하고 확장해 가려고 합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두 기둥이 세팅이 돼서 저는 참 이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이제 준비된 분들이 세워지니까 제가 머릿속에서만 구상했던 교육 과정이 하나씩 하나씩 세팅돼서요. 그래서 내년에 어린이는 하이세하고 월페아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하이세를 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 지금 초등학교에서 이제 하이세 다 졸업한 아이들은 월페아로 가서 진행하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하이세를 해서 다 마무리 못한 친구들은 또 하이세 월페아 또 병행해도 좋겠고 하여튼 이건 누구나 열려 있으니까 또 차근차근히 하이세부터 월피아도 홍보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방학 때 지금까지 준비하시면 더 준비해서 그게 3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뭐 우리 책들 공부했죠. 이런 건 더 월피아 공부했고 요걸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겠다. 뭐 근데 동양 신화는 아이들 책이 적절한 책이 아직 없어요. 찾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꼭 공부를 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 부모 월페아, 우리 수요일 날 하는 부모 월페아는 이런 패턴으로 가면 우리가 난이 안 되기를 새롭게 하진 않고요. C.S. 루이스가 작가니까 이번 기회에 다음 내년부터 C.S. 루이스의 책을 좀 쭉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또 고통의 문제, 또 예기치 못한 기쁨, 뭐 헤아려 본 슬픔, 뭐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은데요. 근데 혼자 읽기는 C.S. 루이스 책이 참 아이러니한 건 나니아 연대기는 이렇게 애들 책으로 쉽게 썼는데 그 어른들 책은 참 혼자 읽기 쉽지 않아요. 같이 좀 읽어 나가면서 C.S. 루이스의 어떤 인사이트, 굉장히 신학적이면서 성경적이지만 또 철학과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깊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제가 자주 인용하고 제가 좀 본받고 싶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아, 그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도자라 그럴까요? 사상가라 그럴까요? 기독교 그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 책들을 아이들 나니아 연대기 하는 동안에 좀 읽어 나가려고 하고 또 그때 또 필요할 때마다 또 다른 책을 또 보든지 부모 월패하는 그렇게 하고요. 또 아이들 또 그리스 로마 신화 할 때는 또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된 책들을 또 어른들 부모들 대상으로 읽어 나가고 그다음에 동양 신화도 한번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차근차근 요 흐름으로 우리 매주 수요일 하는 부모 월페아 또 아이들 월페아 요 흐름으로 똑같은 텍스트를 하지 않지만 주제는 범주는 같은 맥락으로 해서 그렇게 수업이 진행된다. 오른쪽에 있는 이야기 동양신화는 어른들 책입니다. 아이들 책은 아니에요. 요거를
애들 책은 자꾸 만화책으로만 만들어요. 애들이 책을 안 읽어서 그런지. 근데 그게 아쉬워서 좀 글자 있는 책을 좀 찾는데 좀 올드한 책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더 찾아보고 또 아직 기회 있으니까 아니면 글을 한번 써보든지 그렇게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청소년 월페아는 요거는 이제 제가 빨리빨리 할 건데 마지막 부분만 좀 실천하고 이거는 내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청소년 이제 월페아라는 거 이제 청소년 세계관 교육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좀 소개를 좀 하고 싶어서 우리 내부자들이라서 제가 좀 역사를 좀 이야기하려고요. 어, 요 청소년 월페아라는 말이 생긴 게 제가 우리 지금 큰 아이들이 지금 뭐 여러분 알다시피 좀 20대가 됐어요, 벌써. 근데 지금 우리 큰애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홈스쿨링을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둘째가 이제 5학년일 때 같이 둘이 홈스쿨링을 시작했고 재밌게 했습니다. 우리 여기 홈스쿨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참 애들은 학교 안 가서 좋고 늦지 않아서 좋고 여유로워서 좋고 그래서 좀 자기 주도 학습으로 그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중2, 중3 이렇게 되니까 한 1, 2년 좋았는데 이렇게 압박감이 생겨요. 이렇게 하다가 애들 망칠 수도 있겠다. 예, 뭔가 체계적인 이렇게보다 좀 시간이 금방 가는데 좀 이제 잘 놀았으니 체계적인 좀 세계관 교육 내가 이것 때문에 아이들 공부시킨 건데 더 체계적으로 애들을 좀 공부를 좀 시켜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으로 예, 커리큘럼을 만들고 또 이거를 우리 애들만 하지 말고 같이 좀 팀을 만들어서 하면 더 시너지가 나겠다 생각하고 어, 그 지역에 있는 저희가 살던 지역에 있는 몇 가정이 모여서요. 저희 집에서 매주 한 3일 정도 같이 등하교를 하고 저희 집에 같이 밥 먹고 그 부모들도 와서 공부하고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아내와 저는 이제 나중에 완전히 소진돼 가지고 힘들었던 시절이지만 우리 애들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 어, 우리도 참 보람 있고 행복했던 그리고 젊었다 그때는 그래서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절인데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 청소년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요.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청소년들을 키우자. 뭐 이건 아이들도 어린이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리더들을 양성하자. 더더욱 청소년 시기는 금방 가죠. 아이들은 더 바쁘고. 근데 이제 아마 느껴지겠지만 초등학교는 아이고 쟤들 언제 크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학교만 가면 벌써 중3 되고요. 또 다음에 만나면 고3이 돼서 시험 본대요. 그냥 금방금방 커요, 애들이. 그래서 이 골든 타임이고 마지막 시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 소망은 여러분들 같이 공감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애들 키워보니까 여기 다들 아직 저보다 앞선 분들 많지 않잖아요. 떠나보내요. 제가 늘 부모 교육할 때 이야기했던 게 있죠. 부모는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는 시간이 12년. 12년이다. 힘든 분들은 좀 참으세요. 12년 하면 끝나니까. 예? 그 말은 이제 고3 되고 대학교 가면 떠나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같이 살 건데 대학도 가깝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 같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요 기간에 그 골든 타임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쩌면 멀리 내다보면 사람 만드는 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리더로 어, 우리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부모가 파송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동체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애들 그렇게 파송하는 시간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 파송한다는 게 그냥 잘 가, 열심히 살아가 아니고 최소한 이런 세계관적인 차원에서 분별력을 좀 키우고 아, 영향을 받기보다는 영향을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준비된 아이들로 일종의 예방 교육으로 세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하는 게 아니고 분리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즘 분리가 아니고요. 이제는 뭐랄까 제가 느껴지기엔 미국은 더 심한데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위기가 오니까 굉장히 공격적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죄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막 세상도 우리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가져와야 되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경쟁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주신 진리를 지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리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애들이 진짜요. 참된 기준이 뭔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곳곳에 이 주요 영역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파송돼서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아이들이 청소년 때부터 키워주면 좋겠다. 이게 늘 제가 다음 세대 세계관 교육을 하는 이유고 이제는 어린이하고는 다르게 이제 청소년은 좀 마지막 시기다. 골든타임이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시키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홈스쿨 하면서 이런 기획을 가지고요. Great story, great books, great idea, great time, great mentors 이렇게 해서 요 5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great story는 성경을 좀 제대로 먹이자 체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이야기를 여기 뭐 우리 성경 읽어지는 강사분도 계시지만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깊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만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전체 성경을 이야기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교육을 시켜보자 해서 네, 그 과정을 교육 목표로 삼았고요. 프로그램으로. 그다음에 그레이북스는 인문고전이죠.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월페아의 원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아이디어스는 뭔가 하면은 어떤 철학과 철학 사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 홈스쿨 하면서 철학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타임은 현장학습. 그래서 제가 계속 현장학습을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그 강사들을 초대해서 저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강사들을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강의 듣고 그래서 양승훈 교수님도 오셨고 또 소명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진로에 대해서 그리고 통일에 대한 강의도 듣고 참 좋은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부분 이렇게 교재들은 홈스쿨링 교재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딱 이거다라는 책은 없지만은 성경은 드라마다 좀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딱 청소년 교재는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제가 청소년 세계관 교육을 한다는 건 아이들도 가르치지만 우리 하나님 생각의 모여 같은 청소년 버전의 세계관 교육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교재들을 만들어가는 출발이 되겠다 말씀드리고 인문고전 교육은 뭐 우리 C.S. 루이스 책부터 시작해서 서유기도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도 읽었고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월페아를 계속 강조를 했던 거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했던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그리고 그걸 재능으로 풀어내는 까지. 예,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 하다가 우리 큰아이는 미디어 쪽으로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꿈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좋기만 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참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 제가 전공이 철학이죠. 세계관도 있지만은, 어, 세계관과 철학은 비슷하지만, 사실은 더 체계적이고 깊게 들어가는 게 철학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대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는데, 더더욱 제 마음은 항상, 요걸 우리 애들한테, 청소년들한테도 가르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 실제로 해보니까, 아까 제가 동양 신화 이야기 했는데, 동양 철학의 대표적인 건, 공자죠, 공자, 유교. 그래서 노노도 같이 읽었어요. 노노를 같이 읽는데, 너무너무 제가 오히려 좋았었습니다. 논어를 공부하면서. 저는 서양 학문에 오리엔테이션 된 사람인데, 동양을 공부하니까 또 새로운 경험이에요. 특히 인간관계나 또는 인성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꼭 여러분들 그 논어라든지 이런 것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명심보감 이런 거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참 애들도 열심히 했지만 저희도 좀 많이 준비해서 사실 이때 제가 많이 준비됐던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어쨌든 밤새기도 하고 참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세상을 푸는 시간 세바시 그때 유행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요한 제하고 연결된 멘토들을 강사진들을 다 초대하려고 했는데 다 초대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기독교 세계는 학술동역회 좀 실행위원으로 있고 그 단체는 기독교 세계가 운동의 모체고 많은 기독학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그런 분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기억나시나요? 영월이나 태백에 가서 창조론, 우리 창세기 캠프 할 때, 우리 양성훈 교수님도 오시고, 또 신구원 교수님, 그리고 우리 하늘공원인가요? 거기 난지도 김정욱 교수님. 참 정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 초대해서 같이 우리 강의도 듣고 아이들과 만남을 가졌죠. 우리 청소년도 이런 게 좀 필요할 거라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칭, 멘토링.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어, 제자 훈련을 받는 것처럼 하고, 부모와 또 저희 교육하는, 이 관계 속에서 이 월페아를 통해서, 가정과 월페아를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찾고, 준비되고 파송받는, 그리고 제가 바랬던 건 이 모든 과정을 이수한 후에 청년이 될 텐데, 자기들이 청년이 돼서도 같이 동역자가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이런 좋은 동역자는 만날 수 없을 건데,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좀, 어, 개인적으로 아쉬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면, 이 모임이 원래 3년 계획인데, 한 2년 하고 끝이 났어요. 그 이유는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린 것도 있는데요. 홈스쿨러들도 이제 학년이 높아지니까 그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사실 이거는 입시 준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분들이 제가 지금 이런 과정을 한 몇 번 겪었어요. 그냥 뭔가 한참 잘하려고 그러면 이제 뭔가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관 교육은 좋은데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힘 빠지고 또 새롭게 하고 또 좀 우리 아이들 때문에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아쉬운 건 어쨌든 간에 계속 가서 우리 애들끼리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좋은 만남인데 지금 좋은 추억으로는 있지만은 다들 정말 준비된 아이들이
네트워크돼서 같이 동역자가 된 데까지는 참 이루지 못한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아쉬움으로 사실 제가 어린이 하이세라, 어린이 월페아 이렇게 시작했던 거고, 또 그 친구들이 벌써 청소년이 됐고, 또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아, 참 아직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들도 아마 지금 힘들 거예요. 애들은 힘들고 바빠지고 또 이 교육의 중요성은 알고, 근데 이걸 어떻게 균형 잡고 조화롭게 할 것인가. 사실은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렇게 하려면 학교 그만둬야 돼요. 홈스쿨링 하고 아니면 이 자체가 학교가 돼야 돼요. 저는 마음은 늘 있어요. 이 자체를 가지고 학교를 만들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한국에 기독교 세계관 인문고전 학교를 만들어서 풀타임으로 애들 가르치면 정말 사상가도 많이 나오고 정말 준비된 리더들이 많이 나오고 일단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 혼자 학교를 만드는 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기도 중에는 있습니다. 하여튼 기회 주시면 저는 늘 그런 준비 차원에서 스탠바이로 컨텐츠 만들고 또 교사들 양성하고 또 아이들 교육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는 기회 주시면 그렇게 세계관 학교 같은 것들을 또 우리나라나 아니면 외국의 DTS 같은 또 라브리 같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어요. 자, 그건 나중에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는 그래서 제가 뭐 우리 아이들 큰 아이들 홈스쿨을 하면서 홈스쿨 네트워크 만들어서 월드 패밀리 아카데미 교육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가 되면 얼마나 참 좋을까. 그, 이때 많이 읽었어요, 책을. 웬만한 책은 읽었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다 마무리 못 한다는 게 너무 아쉽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제 내년에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게 토대가 돼서 이제 청소년 하이즈 아카데미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청소년 하이즈 아카데미를. 자, 올페하고 하이세 아직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이세는 산으로 비유하면 산 전체를 바라보고 바로 등산로처럼 등산객처럼 등산을 떠나기 전에 산 전체를 바라보고 로드맵을 보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큰 그림과 실천.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와 적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와 적용을 도울 수 있는 게 하이스 아카데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일단 우리 어린이처럼 준비된 이미 세팅된 컨텐츠를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 교재 개발이 뭐 뚝딱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 경험들이 있고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여러 연구들 해왔지만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우러나오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거기 때문에요. 우리 어린이 하이세는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고 파주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엄마들하고 같이 정말 눈물 나는데 너무 헌신적이었죠 그분들이 같이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제가 교육 컨텐츠를 연구해서 제공하고 그래서 현장에 기반을 둔 커리큘럼으로 나온 게 하이스 아카데미 커리큘럼이에요. 어린이 3년 6학기. 우리 청소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가 연구만 하고 책상에서 연구만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큰아이들 했던 그 월페아, 홈스쿨링 그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또 지금까지 또 그동안의 지도자 과정이나 대학 강의나 이런 걸 바탕으로 늘 제가 꿈꿨던 거 하지만 시작하기가 너무 두려웠던 거 왜냐면 커리큘럼 만드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 거는 이제 안식년 지나는 갔다 오고 음, 타이밍이 있다. 타이밍이. 그래서 내년은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제대로 해야 될 타이밍이다 생각하고 우리 또 지금 우리 어린이들 벌써 청소년이 된 어린이들 있죠? 그 아이들 대상으로 일단은 제가 책임자로서
더 체계적인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발달 단계나 이런 거 볼 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커리큘럼 보시면 느껴지겠지만 어디 대학 강의 같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애들이 제대로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10년 넘게 구상한 이런 커리들을 뭐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만 좀 자세히 설명하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체 주제는 이렇게 됩니다. 아, 뭐 이게 일단은 이런 거 있죠. 여기 밑에 명시를 안 했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 그 세계관의 교육 과정의 흐름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여러 가지 리서치하면서 음, 지도자 과정하신 분들은 이 단체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의 세계관 교육을 가장 체계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책 중에 출간된 대표적인 책이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책을 제가 감수하기도 하고, 그걸 토대로 1년 동안 한국 교수들하고 모여서 한국 버전 책을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너무 좋은 책이에요. 하지만 필터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어, 기독교 세계관도 있지만, 특히 굉장히 보수적인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도 있고요. 그 책 안에. 그 다음에 아메리칸 월드뷰도 있어요. 미국계적인. 그래서 그거를 잘 걸러내서 그래서 사실은 애들에게 마땅하게 가르칠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씩 하나씩 하지만 교육 과정을 연구하고 제 박사 논문에도 이런 걸 연구하면서 요런 흐름으로는 좀 가르치면 좋겠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애들의 어떤 관심이나 동기부여나 또 어떤 시대 흐름이나 이런 것들 가운데 변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 하지만 단계별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아니면 운영하면서 운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임팩트 있게 또 제가 좀 더 줄여서 축약으로 갈 수도 있고 일단은 그렇지만 한번 한 학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소개하면 기독교 세계관의 뿌리는 성경이죠.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레이 스토리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읽는 법. 예, 그래서 이걸 내년 1학기 때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먼저 통으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프레임으로 아이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부분이고요. 요때는 기독교 세계관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삶의 이슈들 있죠. 아이들 고민하는 이슈들까지 연결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바이블 탭, 기독교 세계관으로 생각하기 이런 것들 계속 훈련시켜서 원리만이 아니고 실제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주제가 2학기 내용이 되겠고요. 역사와 세계관은 사실은 뭐 이것만 해도 끝이 없는데 전체 역사를 훑어보는 시간인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역사를 훑어보는 그런 자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미국의 홈스쿨러들은 프랜시스 셰퍼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 책을 가지고 홈스쿨링 교재를 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아까 했던 그 홈스쿨링 월페아에서 이 책을 공부했는데 6학년이 이 책을 읽었어요. 읽어냈어요. 6학년이. 근데 매주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다 그러네. 발표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와 같이 이제 했는데 저 깜짝 놀란 건 이걸 하고 나서 아이가 독해력이나 사고력이 확 컸습니다. 그래서 어, 중학교, 뭐 초등학교 6학년, 중1, 중2 요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애들이 이 어른들 책 어떻게 읽어? 근데 어, 우리 고정교육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리트러시 능력만 있으면 어른들 책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요즘 힘든데요. 읽을 수 있어요. 힘들지만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화하지 않아도 어려운 책을 읽어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이자 발전입니다. 그래도 요번에 우리 스크로테이프의 편지 읽었죠, 애들. 아마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믿었어요. 우리 애들 할 수 있다. 힘들어도 할 수 있다. 근데 아마 요번에 끝내면 어렵다, 힘들다, 여전히 피드백 나오겠지만, 어, 제가 볼 땐 깜짝 놀라는 건데,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고, 아, 이해합니다.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서 쑥쑥 큽니다, 애들이. 책을 읽어낸다는 것 자체가, 스크루테이프 책을 읽어낸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특히 초등학생들이. 그걸 글까지 쓴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중학교도 마찬가지다. 아, 이런 걸 우리 기본적인 수준으로 볼 때는 이걸 어떻게 읽어내? 충분히 근데 읽어내야 돼. 근데 입시는 어렵지 않나요? 네, 수능은 엄청나게 어려운데. 근데 왜 신앙교육은 쉽게만 해야 되나? 더 체계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역사와 세계관, 그 다음에 타 세계관은 뭐 계속 공부했던 분들 알겠지만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종교와 세계관은 이게 동양의 세계관이죠. 불교와 유교와 힌두교와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철학과 세계관. 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했던 기독 중요한 철학자들을 공부하는. 그래서 플라톤,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서 아우구스티누스, 토마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그 다음에 칸트, 헤겔, 그 다음에 실존주의 철학자인 케르케코르, 사르트르 이런 흐름을 알면 또 시대를 세상을 바라보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신학적인 부분은 기독교 세계관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거고요. 신앙적인 부분을. 그리고 세상 보기가 아까 충돌한 세계관의 커리큘럼을 좀 넣으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하나씩 해보고, 어, 이제 단, 사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 네. 그래서, 일단은, 1, 2단계는 기본적인 거라서 꼭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어떻게 이걸 좀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운영할지는 또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텍스트가 이미 뭐 제가 책이 없는데요. 저 아이들 책은. 근데 이제 정리하면서 이걸 가르쳐야 되면 저도 뭐 무에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그런 것들을 가르치려면 어떤 텍스트가 있을까? 사실 이런 것들을 요 정도만, 요 정도만이 아니지. 그러니까 요 책들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읽어내고 소화하면 웬만한 세계관 공부는 다 하지 않을까? 예. 근데 이걸 책만 읽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소화를 잘한다면. 그래서 아마 세계관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 부분을, 아,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아요. 이걸 학습으로 하면은 막 빡세게 시키고 시험 보고 이러면 제일 좋은데, 그렇다고 세계관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학습은 또 필요해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걸 진짜 자기 세계관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해도 하고 분별도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정체성과 꿈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이게 근데 저 혼자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고 더 많은 에너지가 쏟아부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우리 애들을 저희 집에 보내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시키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예? 같이 자기들끼리 또 협력하고. 그러면 이제 제일 아까 했던 홈스쿨링 공동체가 되는 건데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른 애들 공부도 해야 되고 상도 해야 되고 참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또 제가 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성령님 인도하심 받아서 하나씩 하나씩 타협하는 게 아니고 조율하면서 가야 되겠다. 무대포로 가는 게 아니라. 하지만 소망은 제가 이거 다 애들 대학생들은 가르치는 내용들인데 그리고 실제로 다른 여러 대안학교에서 또 교육을 했던 부분이고 요거를 일단은 아이들에게 먹이는데 너무 거칠게 먹이면 소화 안 되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조율해서 애들 눈높이에 맞게 이제 교육을 하려 그러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겠지만 그것을 아이들이 생각을 정리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계속 격려해주고 점검해 줄 수 있는 멘토들을 같이 세우려 그래요. 그래서 단지 학습이 아니고 학원처럼 운영해도 돼요, 사실은. 학습으로.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생각과 삶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차원에서 고민하다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은 제가 또 이쪽에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능하면 세계관을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자. 제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영성이나 이런 세계관적인 부분을 점검하고 삶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격려하고 가이드하는 멘토링을 하자. 그래서 강의와 멘토링을 핵심으로 이 교육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이게 최선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요. 공부에 대한 현실, 사춘기라는 현실, 그리고 애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아직 커리큘럼이 없다는 상황.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제가 진행을 하고 그리고 멘토들을 세워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일정은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정했어요. 네. 8시부터 10시 이렇게 줌 수업으로 거기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강의, 소그룹 토론, 전체 마무리 이렇게 하고 현장 학습, 예, 현장 학습 그 주제와 관련된 현장 학습을 매 학기 1, 2회 이렇게 예, 이 캠프는 이제 그때그때 자체적으로 열리기도 하고 참석할 수도 있고 또 가능하면 참석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원래는 제 흐름이 아까 뿌리가 월페아 홈스쿨링 홈스쿨링 월페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철학과 세계관 뿐만 아니고 이런 고전 읽기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원래는 투트랙으로 이게 월페아죠. 아까는 청소년 하이스 아카데미고 이거는 청소년 월페아입니다. 그래서 요 책들은 그냥 메모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고르고 고른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 커리큘럼 사실 도서 목록 정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거의 다 읽은 책이고요. 이미 홈스쿨을 하면서 큰애들 먹였던 책들이고요. 그리고 어, 또 나름대로 그 컨텐츠들 정리한 책들도 일부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 인문학 고전 중에 문학인데 스토리텔링에 가깝죠. 월페아는 자세히 보는 거죠. 문학을 통해서 역사와 철학을 보는 거죠. 우리는 그걸 기독교 세계관으로 정리하는 거고. 그래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부터 시작해서 아이네이스, 신곡, 서유기 요게 흐름입니다. 흐름. 시대적 흐름. 물론 서유기는 제가 일부러 동양적인 하나 넣은 거고요. 그 외에는 다 시대적 흐름에서 주요 그 시대의 대표적인 문학 고전들이에요. 그래서 요걸 읽어 나가면 아까 철학사라든지 사상사를 공부한 것과 맞물리면 역사와 맞물리면 그 역사를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요거는 좀 뭐 다른 게 아니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사춘기 아이 청소년들은 사실은 제일 상황이 힘든 시기예요, 교육하기가. 근데 발달 단계로 보면 좀 더 수준 높은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될 시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 가기 전에. 사실 수능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근데 신앙교육은 늘 시험했는데 그러면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리더 양성. 대학교를 보내는 거는 여러분의 뭐 관심과 책임이지만 저는 아이들이 세계관을 가진 리더로서 양성되기를 바라는 바람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애들이 좀 체계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럼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소위 말하는 공시적, 통시적이란 말이 있죠. 공시적, 통시적. 그러니까 역,
어떻게 보면은 가장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가장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고 가장 큰 그림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게 리더십의 조건입니다. 리더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요? 이렇게 여러분들 저 바둑판처럼 가로 세로 있죠? 가로 세로.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쭉 정리하는 거. 고대부터 지금까지. 아, 그러면 미래도 보이기 시작하죠. 아, 이런 흐름으로 세상이 전개되는구나. 더 중요한 여기서 하나님 뜻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걸 애들이 가질 수 있다면 저는 바로 20대부터 하나님 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각 시대마다 정치, 경제, 역사 이렇게 분야별의 흐름이 있어요. 예, 그걸 아우러서 공시적, 통시적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체계적인 큰 그림, 큰 그림을 가지게 되고, 공부법으로 말하면 일종의 낚시 그 거미 그 낚시하는 뭐 낚싯대 있죠? 낚싯대. 그 그물, 낚싯대 그물. 그러면 그 그물이 가로 세로 해서 그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낚시를 딱 하면은 뭡니까? 촘촘하면 물고기가 더 잡히는데 거물이 이렇게 흘렁흘렁하면 다 물고기 다 벗어나죠. 그러니까 공시적, 통시적이라는 게 조밀조밀하면 아이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 더 많은 지식들을 더 쌓을 수 있고 체계화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뭐 이걸 다른 말로 기본기라 그러고 또 쉽게 말하면 인문학적 소양, 대표적으로 문사철이라고 하는 문학, 철학, 역사. 예.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또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데 공부할 건 끝이 없는데 일단 아까 홈스쿨링 월페아를 보여드린 그런 가운데서 고민해서 일단 두 개를 나눴는데 이 두 개도 사실은 아이들이 매주 두 개 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 아까운데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학기는 하이스 아카데미를 계속 꾸준히 진행하고, 그냥 그거는 제일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학 고전이나 이런 부분은 좀 캠프로 돌려서 방학 때 캠프로 이걸 진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책을 읽고 오고,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소개했던 책들 리스트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것만 읽으면 웬만하면 내가 고전 읽었다, 내가 공부했다라고 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우리 3박 4일이나 이 정도 해서 책 한 권 선정하고 미리 읽어오고 강의 기간에 또 저 캠프 기간에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제일 좋은 건 함께 모이면 협력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우리 폴시라고 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또 크리티컬 띵킹, 크리에이티브 띵킹 이걸 다 아우러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고전 읽기 이런 캠프를 통해서 저 아이들이 매주 온라인으로 만나는 아이들이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좋겠다. 자, 이렇게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획대로 하면 내년 여름이나 이럴 때는 일리아스를 한번 공부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1학기부터 이 부분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텍스트는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인데 이 책이 판권이 다른 출판사에 넘어가서 새롭게 쓴 책이 온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예, 좀책 제목이 성경은 드라마다가 더 좋은데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 좀 음, 요 책인데요. 요 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는 이 책이 더 좋은데 제목이 요거는 어른들 책입니다. 일반 책인데 요거를 우리 일단 텍스트로 삼고 아이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 성경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뭐 요즘에 나오는 통성경이나 전체 읽기 너무 좋아요. 성경 전체 읽는 거 너무 좋아요. 통으로 읽는 거. 어떤 사람 구속사적 관점을 읽고 이런 게 좋은데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성경을 읽는 부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저는 귀하다고 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이 성경이라면 성경부터 잘 먹이자. 그래서 요 책을 가지고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게 하고 자연스럽게 기독교 세계관적인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이 내년 첫 학기의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요런 책들도 있죠. 네,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사실 이 개념이에요. 요런 그 연극으로 드라마로 성경을 풀어낸 대표적인 학자가 톰 라이트인데 또 이 사람이 최근에 그 어린이 책, 제가 늘 그 추천했던 두란노 이야기 성경 같은 그 어린이 성경으로 이 빅스토리 바이블이라는 요 포맷에 맞는 책을 썼습니다. 성경 어린이 책이에요. 요런 것들. 그다음에 성경을 할 때 이제 홈스쿨러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대 역사하고 같이 맞물려서요. 그리고 저는 성경이 고대 근동에서 나온 거니까 고대 근동의 세계관. 그게 이제 이집트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신화. 우리 지난번에 메소포타미아 한번 박물관 갔다 온 적 있죠. 전시회.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성경 이야기만이 아니고 성경이 쓰여지는 배경들까지 공부하면서 그리고 중간사라는 거는 구약과 신약의 400년의 기간, 침묵기라고 하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는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병행해서 전체 성경과 역사의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쭉 한번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 대학교로 말하면 이게 이제 강의 한 과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여튼 아이들하고 같이 좀 눈높이에 맞게 교육을 하려고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늘 제가 강조하는 그 현장학습, 체험학습인데, 어, 혹시 여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곳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직접 옛날에 가보기도 했는데, 아예 성막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성막을 경험하게 하고, 또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요. 좋아요. 직접 성막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체험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모여서 우리 한번 캠프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충북 제천에, 어,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제일 그 유물이 많은 이 박물관이 만들어졌다는 걸 최근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직접 가본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여기 가서 또 한번 성경과 관련되는 체험학습도 해보고, 자, 이렇게 내년 1학기를 지내면 어떨까? 자, 이런 제안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 그 창세기 캠프 했듯이 요거는 그냥 스페셜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먼저 한번 제대로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원래 커리큘럼대로 이 부분을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아이들에게 임팩트 있게 스페셜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좀 경험을 좀 해주면 좋겠다. 추상적 개념이 아니고 세계관이 현실의 역사의 뿌리 박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좀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이 위기가 끝나지 않았죠. 엄청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정말 쉽게 흔들 수 있구나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역사를 좀 우리 알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근현대사를 알면 좋겠다. 아마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계획은 한 5월 정도나 4, 5월 정도에서 이제 특별 세미나를 좀 가져서 한 2, 3주 정도는 특강을 좀 듣고 소년이 온다를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해석들 이걸 제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5.18이라든지 이런 역사를 좀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하고 아이들이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을 좀 섭외해서 이 역사를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특강들을 좀 열고 그래서 줌 세미나가 되겠죠.
예, 그리고, 독후감 대회도 한번 좀 계획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 CTC 주간 독후감 대회 해서 소정의 상품도 주고 아이들에게 좀, 어, 기독교 세계관으로 소년이 온다를 한번 읽어보는 그런 계기들 가지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요 세미나를 끝나고 5월 달 정도, 예, 이렇게 실제로 그 1박 2일로 돼 있는데 1박 2일이 되든지 원데이가 되든지 일단 원데이로 좀 생각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요 그 책에 나오는 역사적인 장소들을 제가 그 홈스쿨 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이런 역사 공부하고 5.18이라는 공부하고 그 5.18 그 민주묘지에 간 적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박물관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 현실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박물관도 체험하고 전남도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또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그럼 아마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리고 만약에 잘 섭외가 된다면 또 그런 것들 가이드하는 분들 좀 컨택해서 현장에 대한 설명들 좀 더 현장에 듣기도 하고 이게 이제 창세기 캠프 같은 우리 맨날 하는 이런 캠프가 되겠죠. 스페셜 캠프로 일단 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전반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쭉 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하이세 아카데미는 멘토들이 중심이 된다. 이란 드렸죠? 제가 강의를 하고요. 멘토들은 소그룹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도자 과정을 다 강사 과정까지 마치신 분들이고, 심지어 이제 그 기독교 세계관 MTS 신학 석사학위 대학원생들도 좀 합류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한 8명 안팎의 소그룹 애들 중심으로 멘토링을 계속해서 영적인 부분이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리하고 가이드하는 이제 사춘기라서 또 부모와는 다른 이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같이 현장 학습도 또 캠프도 준비하고 나중에 같이 커리큘럼도 개발하고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 여기 계신 김지훈 선생님이나 또 유미 선생님이나 박수현 선생 같이 강사로 좀 세워져서 아예 청소년 세계관 강사들이 세워지는 거 이게 제 좀 비전이고 그러니까 아이들뿐만 아니고 청소년 세계관 강사들도 양성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좀 이 과정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제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좀 제가 자세하게 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혹시 뭐 질문이나 아니면 피드백이나 뭐든 좋으니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잠깐 교제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아니면 뭐 제안 있으면 제안 있으면 주시고. 네, 질문 없습니까? 이거 강의 아닌데 오늘. 네. 네, 일단 뭐 전반적인 건 녹화 강의 또 있으니까 요거 녹화 들으시면 되겠고. 네. 세부적으로 광고가 차근차근 나갈 겁니다. 네, 이번 주나 해서 이제 어린이 하이세 또 그다음 또 1월 달 정도 뭐 초에 어린이 월페아 또 청소년 월페아 광고가 나갈 거예요. 예. 그리고 설명회를 1월 말에 한 번 더 이제 여러분도 오셔도 되고요. 좀 더 제가 자세한 것들 좀 더 정리해서 1월 말에 CTC 교육 설명회를 좀 더 광고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네. 아무도 대답이 없으시네. 질문이. 그럼 늘 우리 저기 뭐 자충령 우베코도 아니고 두 분이 딱 맨날 혐오 키시는데. 음. 우리 김지현 선생님은 좀 뭐 한번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끝나면 좀 그렇잖아. 썰렁하잖아. 네. 네, 잘 들었고요. 이 교육, 우리 또 아이들이 어떻게, 그
이제는 선택권을 줘야 하는 나이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는 제가 등록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사춘기가 돼서. 그리고 이제는 또 아이가 직접 선택해서 들어야지 자세도 그렇고, 자기가 책임감 있게 이제 들어야 하니까, 동기부여가 중요하지. 맞아. 네, 그래서 본인이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음, 여기까지 잘 올지, 그냥, 사실은, 약간,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 음, 그냥,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조금 그래요. 있었어요. 음. 이거를 조금 더 일찍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약간 바램도 조금, 조금만 더 일찍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가 하는 뭐 생각도, 설명을? 아니요, 이제 아, 이런 교육을? 교육을, 네, 이제, 그런 근데 생각도 타이밍이 조금, 어쩔 수 없어. 타이밍이. 그러니까 그 타임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여러 가지 그냥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뭐 이럴 때 우리 제일 뭐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꼭 해야 될 말이 기도해 보자는 거지. 기도해 봐야지. 그럼 하나님이 바꿔주셔야지 어떻게. 예. 하지만 이제 강압적으로는 강제적으로 하기 쉽지 않죠.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충분히. 아니면 만약에 필요하면 내가 이런 마음은 있어. 어차피 애들 격려도 한번 해야 되고 한번 나하고 한번 만나서 뭐 이야기도 한번 듣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애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줄 수도 있지. 그리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결정. 왜냐면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반발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애들 지금까지 애썼어요. 제가 볼 때.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애들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를 찾았고, 그렇게 표현했고, 그럼 너무 귀한데, 사실은 그게 속상한 거예요, 나도. 이제 시작인데, 애들은 이미 마음이 많이 지금, 음? 참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했지만은 참 또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근데 기도해 제가, 봅시다. 시간이 네, 남았으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청소년 월페아에 대해서도 1월 달에 설명해 주신댔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까 월페아는 교수님이 캠프라 진행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하이세 아카데미 설명. 전체 이거 오늘 했던 걸 아, 저기 새로운 분들 모집도 해야 되니까 아,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지금 제가 날짜를 못 봐가지고 1월 말쯤에 한번 그런 세미나를 하려 그래요. 네. 잠정적으로 뭐 한 1월 29일이나 이래 되겠네. 네. 그래서 그 소개 오늘 설명회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네, 뭐 한번 그건 날짜를 한번 제가 뭐 아직 시간 있으니까 정해보고 광고할게요. 네. 네, 그때 더 들어오시면 아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거 제가 다른 사람들 소개해주고 싶을 때 이렇게 아까 전에 사진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만들어 주시나요? 아, 이런 것처럼 요거요? 안 하이 보이는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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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광고문 만들 겁니다. 연령도 다 적혀 있죠. 네, 네, 네. 청소년이 그 안내가 자세히 되어 있어요. 하이세 아카데미는 그 김준 선생님이 광고문을 이미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저기, 주시면은 알리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 네, 올릴 거예요. 카드 네, 뉴스처럼 광고문을 네,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씩 단톡에다가 좀 올릴 테니까 주변에 홍보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신청서까지 아예 올릴 테니까 그래 등록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12월 달에는 요번 주는 하이세를 광고를 좀 하고 시작하고 생각에는 내년에 초에는 이제 월페아 광고 어린이 그다음에 청소년 하이세 광고까지 설명회 하고 광고까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청소년은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저 지금도 기도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커리큘럼 잘 만들어서 잘 가르치는 게 제 최선이겠지. 그게 핵심이지.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요. 이미 그래서 아마 김지현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 그래도 이제 고소연 선생님이 오늘 못 오셨는데 제가 이제 고소연 선생님하고도 여러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힘든데 어떡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이걸 접어야 되나? 아니면 정리해야 되나?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돼. 예. 근데 그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거는 상황과는 어떤 간에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아까 타이밍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거 한번 이제 결정하면 뭐 짧으면 2, 3년, 길면 6년 이렇게 여기 쏟아부어야 돼요. 예, 그리고 제 소망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함으로써 나온 열매가 하나님 생각이 뭐예요 같은 그런 컨텐츠들이 나오길 바라는 그게 CTC의 사명이거든요. 저는 어떤 간에 할 겁니다. 이제 제가 깃발을 꼽았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하긴 하는데 이제 다만 오늘 제가 이렇게 모이자고 한 건 우리 일단 이걸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우리 함께 하신 분들에게 먼저 소개해 주고 싶었고 그리고 또 우리 함께 한 분들의 생각과 제안들을 좀 듣고 싶었고 그럼 제가 당장 결정할 게 아니더라도 잘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예, 사실은 지금도 직간접적이지만 제가 원래는 투트랙으로 아예 그냥 어, 하이세하고 청소년 하이세하고 청소년 월페아를 일주일에 2개씩 돌리려고 그랬는데 많이 피드백 받으면서 하나도 힘들다 아이들이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고민 끝에 사실은 이제 캠프로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아이들 아까 말한 것처럼 김전 선생님도 아마 부모 입장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여튼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부모님들이나 아이들한테 그냥 제 사명으로 이것을 하는 거고 다만 뭐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이게 아니고 가능하면 더 함께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잘 세팅된 애들이 이미 준비가 됐는데 더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어쩌면 새로운 애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더 문턱을 낮추고 더 쉽고 재밌게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요 방법을 쓰는 건 우리 애들이 3년 동안 제가 초창기에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지금 3년 동안 하이세를 통해서 월페아를 통해서 많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그 잠재력이나 역량이 준비된 애들이라고 저는 믿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걸 하자고 제안을 했었고요. 세상을. 특히 우리 하이세 아이들만. 일단 하이세 아이들 6학년들은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어, 이 훈련을 시키면 힘은 들겠지. 근데 꾸준히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이런 애들 있을까? 10대에 이렇게. 예? 물론 논술학원도 있고 독서교육도 있지만 뭐 그거하고 비슷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변화를 이야기하고 영성을 이야기하고 기독교 생활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선교사 훈련하듯이 파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할 수 있는 최선이 에, 아까 저 역사를 이야기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이제 시즌 2가 아니고 마지막 집대성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과 연구를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면서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지도자로 양성하고 또 이제는 더 그래서 흘려보낼 수 있는 컨텐츠도 만들고 이제 그 작업을 내년에 어쨌든 간에 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부르심이라 생각. 그러면 우리 김지현 선생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도 일단은 기도해 보시고 억지로는 애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저 중요한 건 각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애들하고 필요하면 나하고 한번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면 뭐 내가 아이들
억지로 뭐 이런 게 아니고 쭉 한번 소개는 해볼 수 있겠지. 판단은 자기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생각거리가 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나보든지.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네. 혹시 또 뭐 질문이나 다른 거 있어요? 혹시 뭐 화면 못 켜시는 분은 채팅창에 남기셔도 됩니다. 네. 지금 뭐 다들 상황이 안 되셔서 화면을 끄시고 들으시는데, 음. 네. 대표님, 그러면 청소년 하이세 연령은 6학년부터인가요? 네, 6학년인데, 제가 6학년은 제가 만약에 새로운 애들이 있으면 한번 면접을 보고, 왜냐면 그냥 준비되지 않고 오면 힘들어요. 이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가능하면 그 텍스트를 읽어 나가면 좋겠어요, 애들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100% 이해를 못 하더라도 한 70%, 80%까지는 이해하면 좋겠다.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이거 읽어낼 수 있으면 대학교 가서 웬만한 텍스트는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학습적인 것도 있지만은 결국엔 공부하는 사람은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리터러시죠. 그래서 조금 어린이 하다가 이게 수준이 확 높아지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지금은 그 눈높이에 맞춘 컨텐츠는 거의 없어요. 세계관, 청소년 세계관 교재는. 예. 사실 그래서 제가 CTC의 사명으로 여기고 지금까지 어린이 컨텐츠를 만든 거죠. 이제는 청소년 컨텐츠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6학년들, 우리 지금 있는 6학년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 봐요. 엄마 아빠들이 격려하고 함께 사실. 그리고 우리 제가 사실은 부모 교육을 계속 강조했죠. 해보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한 것만큼은 이 부모 교육이 잘 된 것 같진 않아. 좀 아쉽지만. 왜냐하면 좀 더 모이고 훈련받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왜냐하면 딴 거보다도 부모님들이 마음이 없다 이런 거보다도 갑자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상황이 안 되고 또 시간은 또 고정돼 있고 변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이 여러 가지 있죠. 그래도 어떤 모양이든 간에 같이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고, 어, 청소년 보내도요, 맡기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마음 자세는 같이 해주셔야 돼요. 같이. 그래서 어린 애들이 읽기 힘들어하면, 같이 공부 좀 하시고, 읽고, 이해하는 거 도와주시고, 본인도 공부하고, 그러시면 좋겠고요. 음,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근데 그거는 제가 다음 설명회 때 좀 더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음, 새로운 시도다. 새로운 시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여기고요. 지금 우리 애들이 처한 현실은 여기에요.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까지만 내려올라 그래. 우리 애들도 요까지만 올라오면 좋겠어요. 근데 이 차이는 크죠? 요 차이는. 이렇게. 요까지. 예. 그러면 제가 이 누누이 그 부모 인문학 할 때도 했지만, 결국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가서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더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 애들이 살아갈 세상은 자기가 색깔이 분명해야 되고요. 자기 생각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또 내가 뭘 하고 살 것이냐. 그런 면에서 더더욱 미래 시대에는 생각하는 능력이 더더욱 중요해질 거다.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본인이 빨리 대처하고 빨리 결정하는 이런 능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학습 능력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리터러시 능력이죠. 그래서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표현하고는 공부뿐만 아니고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 될 거예요. 역량이.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제가 부모 독서 모임을 계속 이제 우리 부모 하이세 아카데미 부모 모임을 누구든지 웰컴해서 이제 광고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는 부모들의 독서 모임으로 좀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독서 모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추천했던 많은 책들이 있죠. 예, 그리고 우리 교육의 현실들을 바라볼 수 있는 부모들이 좀 의식을 가지고 고민해 볼 만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 읽어보고 또 어떻게 우리 미래 사회가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어떻게 아이들을 준비시켜 우리가 준비해야 될지 이런 책들도 읽어보고 그래서 자녀 양육에 좋은 주제에 대한 책들을 읽고 확장해서 교육에 대한 책들을 계속 읽어 나오면서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애들을 섬길 것인가, 양육할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책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 독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 시간대. 네, 그래서 제 바람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계속 아이들을 만약에 어린이 월페아나 하이세에 또 청소년 하이세에 보내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던 분들은 더더욱 오셔서 같이 이제 더 우리끼리 이제 강의 듣는 정도가 아니고 같이 공부하고 연대하는 모임을 꾸준히 그냥 이게 끝이다. 이제 부모 세계관 부모 하이세 부모 모임은 이제 뭐 끝이다가 아니고 그것이 이어져서 우리도 새로운 시즌 2로 이제 독서를 통한 부모 연대 예,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운동적인 차원에서 독서 모임을 계속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 좀 바람은 여기 계신 우리 김지현 선생님이나 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김준호 선생님이나 그런 영향이 되신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멘토가 되어 주셔서 부모들의 새로운 분들이 있다면 계속 소그룹 나눔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래서 더 독서 나눔 그리고 소그룹 나눔 예, 이렇게 부모들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광고가 나갈 겁니다. 이제 거기 설명회 때 1월 말에 한 설명회 때 그것도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추천한 책들이 많죠. 자녀 양육 관련되는 책들 그것도 하나씩 읽어 나갈 거고요. 천천히. 그리고 교육의 현실을 좀 진단하는 책들도 좋은 책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계속 뭔가 지식을 쌓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느끼실 건데, 모임을 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생각의 끈을 놓치지 않는, 계속 생각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면 좋겠다. 애들이 꾸준히 함으로써 생각하는 능력을 갖추듯이, 계속 그것이 이어지듯이 부모들도 마찬가지. 그냥 저는 평생 할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왜냐? 자꾸 잊어버려. 어제도 책을 하나 읽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또 신선해. 가만 보니까 옛날에 읽었던 책이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갈수록 그러네. 근데 중요한 건 잊어버리는 건 인정하고요. 근데 생각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요거는 한번 당부 드릴게. 우리 청소년들 고민하는 특히 부모님들 애들이 힘들어서 못 온다고 칩시다. 그럼 어쩔 수 없다로 끝나지 마시고 대안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이스 아카데미나 이게 너무 힘들고 애들이 못 온다 그러면 그에 버금가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원래대로. 그러면 좋은 축으로만 끝나, 이 교육이. 어쩌면 제일 중요한 시기에 이런 자극이나 가이드가 별로 없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아이들에게 그냥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요. 하나의 차는 만들어 주셔야 된다. 어떻게 하면 계속 하이스 아카데미를 참여하고 싶지만 상황이 안 돼서 힘들면 어떻게 하면 계속 생각의 끈을 놓지 않게 할 것인가. 배웠던 것들을. 그 장치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제 바람은 우리 그 준비된 애들이 우리 승현이나 딱 중심이 돼서 지도자로 리더로 계속 중심이 돼서 딱 그 자리에 있어주고 점점 그런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좋은 청소년들 네트워크를 만들면 제일 좋겠고 뭐 아직 저는 그런 바람이고 일단은 뭐 그게 소망이지만 현실은 또 아이들의 마음이 있으니까는 일단 기다려 보기도 하고 또 이야기해 보기도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예, 같이 그런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네, 우리 또 다른 분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죠. 네. 음. 원조희 선생님이 그 우리 최준기 선생님 그거 올렸네. 그림책. 네.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서 감사하고. 하여튼 나중에 우리 또뭐 기회 되시면 우리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김준 선생님, 이세라 선생님, 또 박성현 선생님, 유미 선생님 나중에 우리 엄마 선생님들 한번 격려 문자라도 한번 감사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많이 아쉬워해요. 저는 어제도 같이 하면서 어, 하여튼 마지막 날 눈물이 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정이 많이 들었지. 예. 실감은 안 날 거야 아직까지. 실감은 이제 3년 동안 함께 한 게 실감이 아직 안 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그때 오시죠 다들? 예, 제가 알기로는 다 오시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연극 보고요. 네, 같이 그 아이들하고 수료식 내지 졸업식 그렇게 할 거니까 그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김준호 선생님 혹시 뭐 이야기할 거 있으신가? 네, 없으세요? 뭐 저는 아직 마지막 학기에 들어와가지고 음. 근데 이제 어린이 월페아랑 어린이 하이세 둘 다 되게 기대가 되고요. 윤조가 저희 아이가 3년 어린이 이거 하고 이제 다음 텀 청소년 하이세랑 월페아에 별말 없이 들어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죠. 예. 하지만 자리는 제가 깔아둘게요. 언제나 웰컴. 감사합니다. 언제나 웰컴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해볼 테니까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뭐 그게 제일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제가 참 그 위로를 많이 받았어 우리 고소현 선생님 때문에 역시 디렉터다워. 그래도 해야죠.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네. 어떻게 하나 그래도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게 제 마음인데. 예. 근데 이제 말만 하면 되나?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쏟아붓지? 제 에너지도 떨어지고 일도 더 바빠지는데. 근데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는 타이밍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쉽지만 좀 진작에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그걸 나 몰라라 무시한 게 아니고, 참 이게 참 그때그때 상황이 다 맞추기 쉽지는 않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이제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니, 난 꾸준히 그렇게 가려고 한다. 물론 그 세부적인 변수들은 좀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뭐 MBTI로 말하면 J형, 예,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P형에 가까워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왜냐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인생. 그래서 오늘 하루 잘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어, 하여튼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저도 또 상황. 그래서 피드백을 많이 주세요. 피드백. 그래서 제가 그것이 참고됐을 때 또 이 갭을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예. 근데 난이도를 메꾸진 않을까요? 난이도를? 얘들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아니, 수능은 이 정도인데, 수능은. 왜 신앙교육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수준이 너무 낮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수준이 낮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도자가 돼서. 그래서 우리 애들 똑똑한 애 말고요. 정말 이렇게 교양이 있고 수준이 있는 애들로 키우면 좋겠다. 어릴 때부터. 물론 겸손과 함께, 영성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기를 소망하는 분들은 제 꿈이 그러하니, 이 사역이 그러한 사역이니 같이 또 힘들지만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함께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거 특별히 없으시면 우리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또 우리가 오늘 12월 또 마지막 또 시기를 보내면서 또 이 대한민국의 너무나 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또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만남이 또 코로나 때 그 힘든 시기에 또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며 지금까지 함께 협력하고 마음을 모아서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만나게 해주시고 귀한 공동체와 동역자로 서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랄게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동안 많이 성숙하고 또 자랐는데 이제 사춘기 시기를 보내는 아이들도 있고 또 더더욱 준비가 필요한 또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애들이 정말 어른들, 준비된 어른들, 책임지는 어른들이 부족한 이 땅 가운데 더더욱 살기 힘들고 혼란스러운 이 땅 속에서 하나님, 어른들이 헤맬 때 또 하나님이 우리 젊은 우리 자녀 세대를 또 준비시키고 이 땅에 정말 참된 진리가 하나님 말씀임을 선포하고 이 절망의 시기에 참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축복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제 마음과 우리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길 소망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세계관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정말 다수가 아닌 소수로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분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부르심 받은 자로 어릴 때부터 준비되어 그들의 청년 시절과 남은 모든 시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시기와 우리 아이들 시기를 축복해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저 역시 또 이 교육을 책임지는 자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 또 이 커리큘럼을 만들고 또 새로운 모험과 도전을 또 앞서고 있는데, 때론 두렵기도 하고 또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또 혼란스럽고 정리될 부분이 필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붙잡기를 소망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이오니 하나님, 동일하게 저와 우리 부모들의 마음에 하나님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여러 가지 상황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이 만남을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앞으로의 2025년도 이후부터의 그 계획 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과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한마음 한뜻을 품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의 만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때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리더로서 준비되어 이제는 이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무대가 되어 전 세계가 지금 혼란 속에 있는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특별히 더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부모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사회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생기시고 또 새롭게 생기실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과 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단순한 일이 아니라 꿈과 사명으로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 선생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사역을 귀하게 쓰셔서 곳곳에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되고 준비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이 사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모든 부족한 부분들 또 필요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자녀들도 동역자로 준비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뭐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되겠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올해는 이렇게 끝나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